자, 오늘은 241번 문제부터. 자, 241번은 보이론에 관련된 거죠. 그러면서 문제를 보면 수소원자에서 주양자 수가 ni에서 출발해서 nf로 전자전이 일어날 때, 다래와 같이 전자전이 일어날 때 어떤 전이가 가장 짧은 파장의 빛을 방출하는가. 자, 우선 방출이래요. 그러면 높은 수에서 낮은 수로 갈 때가 방출이죠. 반대는 흡수고요. 그 다음에 짧은 파장했으니까 그때 에너지 갭이 가장 큰 거를 찾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서 1번을 보면 2에서 1로, 얘는 2에서 1이면 얘는 라이만 계열로 UV로 방출. 그 다음에 2번은 3에서 2. 그럼 3에서 2로는 얘는 라이먼 발머 계열로 얘는 비저브를 방출하죠. 그러면 파장은 누가 더 길다? 비저브가 더 길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1에서 2. 이거는 위로 올라가는 거죠. 위로 올라가는 건 에너지가 높아져야 되니까 흡수. 무슨 에너지 흡수인가요? UV 흡수죠. 그 다음에 4번은 2에서 3. 역시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흡수죠. 2에서 3이니까 얘는 뭐 비저블 흡수. 그 다음에 5번은 5에서 3으로 얘는 내려간다. 그러면 방출이네요. 방출인데 3으로 갔으니까 얘는 IR 방출. 그러면 파장 제일 짧은 거 누구다? 바로 1번이다. 됐죠? 간단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142번 문제. 자, 이 문제는 결합각에 대한 건데 여기 알파는 120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베타는 여기 비공을 한 쌍.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단순히 VSPR로만 생각한다면 비공을 한 쌍에 비공 한 쌍 있으니까 여기 내각은 몇 도? 약 107도 정도 될 것이다. 이고 그 다음에 산소에는 비전자쌍이 두 쌍 있으니까 이런 몇 도? 104도에 가까울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알파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베타, 감마가 제일 작다 해서 답은 5번 되겠죠? 자, 243번은 광학스모그 하면 질소산화물에 의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질소산화물에 의해서 뭐 햇빛 받으면 오존 생기고 등등 하는 거, 이런 게 바로 광학스모그. 이거랑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누구냐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여기 탄소산화물로 요 두 개 생각하기 쉬운데, 이 중에 특히나 가장 적은 거는 CO2가 되겠죠. CO2. CO는 이거는 불완전연소로 생기면서 그 광학스모그 영향을 좀 주겠죠. 자, 이렇게 해서 243번의 답은 2번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44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아래 전지의 전지전압을 계산하는데 가장 필요 없는 정보는 다음 중 무엇인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갈반의 전지 선표시법 나와 있는데 이거 해석해 보도록 하면, 우선 염다리를 기점으로 오른쪽에는 표준 수전극 하면서 반쪽 반을 보면 두 개 H 플러스가 전자 두 개 얻어서 H2가 된다. 이고 얘의 표준 전위는 얘는 0볼트죠. 자, 그 다음에 왼쪽은 산화전극 하면서, 자, 산화 어떻게 일어나는지 산화수 먼저 찾아볼까요? 그러면 여기는 PB는 제로고 요 PB는 플러스 2죠. F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다음에 요 F는 또 마이너스 1. 그러면 자, 여기 산화는 PB 플러스 2가로, 이게 바로 산화죠. 그렇죠? 그러면 PB 산화에 관련된 거 이거 또는 이거 이런 거 있으면 되더라. 인데 세 번째 거 F2가 F 마스. F는 현재 산화원에 참여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얘는 가장 필요 없는 데이터. 필요 없는 데이터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 1번, 2번 요거 다 가능한 거였죠? 요게 여기서의 표준환 전위와 그 다음에 여기서의 표준환 전위가 값이 달라요. 값이 다르면서 여기서의 표준환 전위 1번이라 해보고 얘는 2번이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요 표준 전위가 서로 같은 값이 아니에요. PB가 똑같이 제로에서 PB 제로와 PB 플러스 2가 관련된 표준 전이라고 같은 게 아니죠. 반응식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둘이 달라요. 그리고 레독스 반응식을 구해보면 우선 환원은 두 개 H 플러스가 전자 두 개 얻어서 H2 된다. 그 다음에 산화 위에 거를 그대로 쓴다면 왼 역반응이 산화죠. 그러면 산화 역반응 가지고 해서 이 환원까지 합쳐가지고 레독스 반응식을 완성시켜보면, 자, 이것도 지워놓고 1번을 이용한 레독스 반응식은 얘는 위에 수소 환원 반쪽 반응식에서 아래 이 반쪽 반응식을 빼주면, 그러면 PB 고체가 얘가 두 개 H 플러스와 그 다음에 두 개 F 마이너스랑 반응하면 PB F2와 그 다음에 H2 가스, 이것이 되고, 이때의 표준 전위는 얘는 아까 전에 이게 첫 번째 걸 2완 제로로 한댔죠. 그러면 0 빼기 2완 제로에서 마이너스 2완 제로 이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전자압 구한다면 전자압 2는 얘는 마이너스 2완 제로
이완제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전자 두 개에서 소거됐었으니까 2분의 0.0592, 그 다음에 곱하기 로그의 밑에 분모는 PB는 고체고, PB 고체고 H 플러스 들어가야겠죠? H 플러스의 몰농도의 제곱, 그 다음에 또 F 마스의 몰농도의 또 제곱, 위에는 수소가스의 분압, 이렇게. 그런 다음에 수소는 표준 수정그니까 1기압, 1몰농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값은 마이너스 2원 제로, 그 다음에 요거 분자로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나오고 또 제곱 튕겨 나가면 이 분모에 있는 이 약분되고 하면 마이너스 2원 제로 플러스 0.0592 곱하기 로그의 F 마이너스 농도, 이와 같이 될 거예요. 이와 같이 되면서 그러면서 F 마스의 몰 농도만 알아내면, 이 몰농도만 알아내면 표준 전지전압 이걸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F마스의 몰농도에는 또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서 뭐 주어졌으면 F마스 농도 주어졌으면 그거 쓰면 되고, 만약에 주어지지 않았으면 여기는 PbF2의 용해도 곱상수 이걸로부터, 자 여기, 자 이것의 용해 반응식은 PbF2 고체가 녹으면 Pb 플러스 이가 AQ, 그 다음에 두 개 F 마이너스 AQ 하면서 이걸 이용해서 F마스의 몰농도 구하면 여기다 대입해서 또 전자 구할 수 있겠죠. 자, 이게 바로 1번을 이용할 때고, 그 다음에 2번을 이용할 때, 2번을 이용하게 되면 그때는 자, 표준이 다르다 했어요. 제가 표준전이, 이 반응의 표준전이 E2 제로램을 해볼게요. 그러면서 레독스 반응식을 먼저 구해보면 역시 이 환원 정반응에 얘는 산화니까 역반응, 또 전자 두 개 똑같으니까 그냥 바로 위에서 아래씩 빼주게 되면, 그러면 레독스 방식은 PB 고체가 얘가 두 개 H 플러스랑 반응해서 PB 플러스 이가에 그 다음에 H2가 되고, 이때의 표준전이는 얘는 마이너스 E2 제로 이렇게 되겠죠. 수소 제로 빼기 E2 제로 하니까, 그러면 측정 전압 E는 얘는 마이너스 E2 제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자 두 개 있으니까 2분의 0.0592, 그 다음에 곱하기 로그의 밑에 분모는 H 플러스의 몰농도의 제곱, 위에 분자는 PB 플러스 이가의 몰농도의 1승, 그 다음에 수소가스의 분압인데 역시 또 표준 수정, 그러니까 여기 1기압, 얘 1몰농도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그러면 측정 전압은 마이너스 E2 제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0.0592 곱하기 로그의 PB 플러스 이가의 몰농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 PB 플러스 이가의 몰농도 좀 전같이, 자 요 용해도 곱상수, 요게 용해도 곱상수 이걸로부터 구하면 되고요. 즉 주어지는 F 마이너스 이것도 대입하고, 그러면 PB 플러스 이가의 농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요 두 번째로도 얼마든지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한 요 이 값과 요 이 값은 서로 같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분명히 이거 같지 않을 테고, 그 다음 여기도 같지 않을 테고, 그래서 최종 값들을 대입해서 구하면 전지압은 똑같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반쪽반이 다르니까 다르지 않을까라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머지가 알아서 척척척 움직여주니까 측정 전압은 같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F마스 농도를 직접 안다면 여기 첫 번째 방법으로 바로 또 풀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자, 1번, 2번, 4번, 5번은 전부 다 필요한 정보가 되는데 3번은 전혀 필요 없죠. 왜냐하면 불소는 산화원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요 반쪽 반응의 표준전은 전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 사실 별표하고 싶긴 한데, 근데 솔직히 좀 뭐랄까 일회성 문제일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자, 이렇게 해서 244번 문제 풀었어요. 자, 그 다음에 245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산염 관련된 문제인데, 약산인 양상저산산 HA가 있대요. 그 다음에 이것의 농도를 처음 농도의 반이 되도록 묽혔대요. 묽혔을 때 pH와 해리 분율. 자, pH. 자, pH라는 것은 약산수의 pH라는 것은 2분의 1 가로 열고 pKa 마이너스 로그의 HA 농도. 이 식을 따르죠. 그러면서 희석시키면, 즉 HA의 농도가 낮아지면 빼주는 게 감소되니까 pH는 뭐한다? pH는 증가한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리도라는 것은 약산수의 해리도라는 것은 전체 루트의 HA의 초기 농도분의 KA 이거죠. 그러면서 희석시키면 농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분모항이 감소했으니까 해리도는 뭐한다? 증가한다. 그럼 pH도 증가하고 해리도도 증가한다 해서 답은 1번 이렇게 되죠. 자, 요거 자 이거 해리도가 증가하니까는
pH는 뭐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헷갈리기 쉬운데 둘 다 증가했죠. 둘 다 증가. pH도 증가하고 해이도도 증가해요. 해이도가 증가했는데도 pH가 증가한다. 좀 이상하죠. 근데 자 농도가 낮아진 거. 농도 낮아진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농도 낮아진 해이도가 증가한다 해봤자 용액 속에 단위 부피당 용액의 단위 부피당 H 플러스의 몰 농도는 작아져요. 해이도가 증가한다 해봤자 희석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pH는 커지고요. 그다음 해이도는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245번 문제 됐어요. 자, 246번 문제. 자, 이 문제는 화학표현 관련된 문제인데, 보도록 할까요? 아래 그림과 같이 부피가 동일한 용기 A와 B를 가로막으로 분리한 뒤, 용기 A는 일산화탄소 기체와 0.6기압이라네요. 그 다음에 염소 기체, 분압은 1.1기압을 각각 채워놓고, 반대편은 아르곤을 0.4기압으로 넣어놨대요. 자, 그 다음에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했고, 그런 다음에 첫 번째 1번. 용기 A에서는 두 기체가 반응해서 포스겐 기체를 생성해서 평형에 도달한대요. 이때 균형화학 방식 스CO 했어요. 자, 그러면 우선 일산탄소 CO 가스, 그 다음에 CL2 가스가 반응해서 누가 만들어진다? 평형 반응가는 양쪽 써야겠죠? 그 다음에 CO, CL2 가스. 그 다음에 균형 맞추기 하면 개수가 전부 다 1이면 되네요. 자, 이게 바로 1번 답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용기 A에서 평형에 도달했을 때 전체 압력이 1.6기압이래요. 그때의 포스겐 기체의 몰 분율은 얼마니? 하고 있고, 그 다음 보기는 표형상수 KP 구하래요. 우선은 온도와 부피가 일정하니까 분압으로 표현 계속 상관없겠죠. 그러면서 일산탄소는 처음에 0.6기압, CL2는 1.1기압. 그 상태에서 무조건 정반이겠죠. 포스겐이 없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X만큼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 X, 얘는 X. 그런 다음 이걸로부터 전체 압력 구하면, 토탈 압력은 모두 다, 세 개 다 더하면 1.7,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이 얼마다? 얘가 1.6이다. 그럼 X는 얼마? X는 0.1. 그럼 0.1을 대입하면, 그러면 표형 상태에서 CO 일산화탄소는 1.5기압, CL2는 1기압이 되고요. 그 다음에 CO, CL2는 0.1기압. 그러면 2번 보기에서의 몰 분율, 포스겐, COCl2의 몰 분율은 전체 압력 1.6 중 0.1이 COCl2. 그러면 몰 분율 얼마? 16분의 1. 이거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에 나와 있는 표형상수 KP 하면 분모항 0.5 곱하기 1분의 위에 분자 0.1 해주면 이 값은 얼마? 5분의 1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보기. 평에 도달한 후 가로막을 제거했대요. 완전 제거. 완전 제거하면 얘는 뭐예요? 얘는 바로 부피가 증가되는 거죠. 부피 증가하면 기체 개수 증가하는 쪽. 따라서 뭐가 일어난다? 역으로 평행이동. 즉 왼쪽으로 평행이동한다. 이와 같이 되겠죠? 아르곤 기체는 비활성 기체로 반응에 참여하는 반응물 또는 생성물도 아니니까 영향을 주지 않고 부피 증가 영향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답은 역반응 됐어요. 자, 247번 문제. 자, 이 문제는 핵반응에 대한 건데, X축은 양성자수, Y축은 중성자수, 그 다음에 가나다는 방사성 핵종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핵 변환이래요. 그러면서 가 같은 경우는 양성자수는 증가하고 중성자수는 감소. 그러면 중성자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양성자로 바뀐다는 얘기죠. 중성자는 전하가 0이었던 놈이 플러스로. 그러면 이건 뭐였을까요? 가 같은 경우는 얘는 전자 방출이 되겠죠. 전자 방출 또는 전자를 우리는 또 뭐라 하기도 하죠? 베타 입자라 부르기도 하죠. 그러면 베타 방출. 이게 바로 1번에 대한 질문이죠. 베타 방출. 그래서 가와 같은 핵방이 일어나는 반응의 예로서 질량수가 97인 지르코늄이 네오브된 97NB로 변하는 것이 있다. 질량수는 변화없는 거죠. 중성자가 양성자 바뀌었으니까 중성자 수는 하나 감소하지만 양성자 하나 증가하니까 질량수는 변화없다. 그래서 97 그대로. 하지만 원자 번호는 40에서 얘는 몇 번이 되겠어요? 얘는 41번. 41번 되고 있겠죠? 그러면서 여기 A의 입자 여기 있는 이 반응식에서의 Z와 A의 이름을 적으시고 있는데, 자, 지르코늄, 자, 40에, 그 다음에 97, 이해가 반응해서 NB, 그 다음에 전자, 마이너스 1에 제로죠. 그럼 여기는 41에 97, 이렇게 돼야 되니까, Z 값은 얼마? 41이고요. 그 다음에 A 입자는 뭐였다? 얘는 바로 전자 또는 베타 입자.
전자 또는 베타 입자 하면 될 거예요. 베타 입자. 여기서는 핵반이니까 베타 입자로 대답하는 게 낫겠죠. 자, 이게 바로 1번. 자, 그 다음에 가나다 핵반응 변환 과정 중 핵반응을 전후해서 참 방금은 값만 푸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도 봐야겠죠. 나 가나다 다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서 나를 보면 나는 양성자는 이만큼 감소하고 중성자도 이만큼 감소. 그러면 나는 뭐였을까요? 얘는 바로 헬륨 2의 4짜리. 자, 이 헬륨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그래서 질량수 4. 이거 방출이 되겠죠? 이거 방출. 즉, 헬륨은 우리가 뭐라 하죠? 얘를 알파 입자라 하죠. 그러면 알파 방출. 나는 알파 방출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 같은 경우는 양성자 수 하나 줄어들고 중성자 수 하나 느네요. 그러면 얘는 양성자가 뭘로 바뀐다? 중성자로 바뀌는 것이다. 전화상으로 플러스인 것이 제로가 되는데요. 그러면 얘는 두 가지네요. 두 가지. 얘는 바로 전자 포획. 자, 양성자가 전자를 포획하면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받았으니까 제로가 되겠죠. 중성자가 된다. 자, 또는 양전자 또는 베타 플러스라 부르죠. 이거 방출. 양전자 방출. 자,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가나다가 누군지 확인했고, 그 다음에 가에 관련된 1번 풀어봤고, 그 다음 2번. 가부터 다의 핵 변환 과정 중에서 핵 반응을 전후해서 핵종의 질량수 변화가 없는 과정 모두 것이요 했어요. 그러면 질량수 변화 없는 게 누군가요, 지금? 현재 가 같은 경우가 변하지 않았었고요. 그쵸? 가는 전자 방출로서 중성자 하나 감소하고 양성자 하나 증가하고 하다 보니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 수인 질량수는 변화 없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알파 입자 방출이에요. 그러면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나가는 거니까 질량수가 4가 감소하겠죠. 그러면서 나는 아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다는 우선은 전자 포획을 한다면 전자가 포획하면 양성자가 중성자 바뀌니까 양성자 하나 줄어들고 중성자 늘어나니까 다 역시 질량수 변화 없겠죠. 그래서 가와 다가 질량수 변화 없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기. 어느 핵종은 다의 핵 변화 과정을 통해 보다 안전핵으로 변하기 위해 즉 중성자 대 양성자 수비를 높이기 위해 A를 방출하거나 자 A 방출 이게 바로 뭐겠어요? 3번에서의 A는 누구예요? 바로 양전자 또는 베타 플러스 하면 되고 또는 B가 누구였어요? 바로 전자 방출 또는 전자 포획 죄송해요 포획이죠 포획 전자 포획 또는 베타 입자 포획 이와 같이 말하면 되겠죠. 전자 또는 베타 또는 뭐 베타 마이너스 앞에 양전자에서 베타 플러스라는 기호를 썼으니까 베타 마이너스 포획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핵종 안정성을 예측하는 방법 중 하나는 그 핵종의 양성자나 중성자 수를 살펴보는 것이다 하면서 소위 마법수 하는데, 이게 또 나올까 싶어요. 마법수는 2, 8, 2,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28,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85. 이렇게 돼요. 85가 아니라 82, 죄송해요. 해설에 오타가 있었네. 82인데, 85라 잘못 적어 놨었네요. 82. 자, 그러면서 20 나왔고, 28이 C값이고, D값이 50. 하면서 이게 바로 마법수라는 거예요. 핵종 안정성을 예측하는데 쓰는 마법수. 하면서, 이거 또 나올 수 있을까요? 아무튼, 자, 마법수에서 요 숫자가 돼요. 그러면 C와 D에 들어갈 말은 28과 50이 되고, 이 문제는 별표 하나 할게요. 1번부터 3번까지. 이게 중요한 놈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 자, 이렇게 해서 247번 문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48번 문제. 자, 이 문제 역시 별표 좀 해주시면서, 그러면서, 얘는 질량 분석기에서 동연소의 피크 P. 이거 구하는 거에 대한 거죠. 그러면서 CL은 35와 37자 3대1, BR은 79와 81자 1대1 이렇게 있대요. 그 다음에 N 플러스 N 플러스 2, CL을 하면 3대1. 그럼 이게 바로 CL인 거고, 그 다음에 불음이 하나 있게 되면 M과 M 플러스 2가 1대1로 나타난다. 뭐, 위에는 이 B 때문에, 위에는 이 B 때문에 이것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서, 자, 질문 바로 가보면, 첫 번째 질문은 어떤 화합물이 염소 원자가 두 개를 가지고 있을 때, 질량 스펙트럼 상에서는 M과 M 플러스 2와 M 플러스 4, 이렇게 세 개 나오게 돼 있죠? 그러면서 이들의 가장 간단한 정수비를 구하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푸는 방법 어떻게 푸냐면, 요거 35짜리가 스몰 A라 하고요. 스몰 A 값은 3이다. 그 다음에 37짜리 스몰 B로 해보자고요. 그러면 CL 원자, 자, 1번. CL 원자 한 개당 얘는 A 플러스 B가 되고요. 그래야 100% 되는 거죠. 그런데 현재 어떤 화합물에는 이 CL이 두 개 있대요. 두 개. CL2래요.
그러면 A 플러스 B인 CL이 두 개 있는 것이다. 즉 제곱 이렇게요.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를 풀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하면서 첫 번째 거는 첫 번, 첫 번째 거는 얘는 35짜리만 두 개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전체 질량은 M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둘 중 하나가 누구다? 37짜리다. 그러면 전체 질량은 M 플러스 2가 되고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B의 제곱하면서 두 개 모두 37자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몰 질량은 M 플러스 4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존재비는, 자, 존재비는 아까 전에 A는 3, B는 1이 됐죠? 여기에다가 A는 3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3에 제곱해서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A는 3, B는 1 대입하면 2 곱하기 3에서 6이 되고, 마지막 B는 1 대입하면 1 하면서 M과 M 플러스 2와 M 플러스 4, 자, 이렇게 세 개의 피크 나오면서 그들의 존재비는 어떻게 된다? 9대 6대 1이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풀면 어떤 문제든 동연수가 어떤 거가 있든 손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문제 2번을 보시면 2번은 염소 분자 하나와 원소 원자 하나와 불음 원자 하나씩 있대요. 그러면 이제 불음에서 79짜리가 C, 81짜리가 D라 해놓자고요. 그러면 BR 하나에 CL 하나, BL 하나. CL 한 개, BR 하나 있는 이 화합물은 C에서는 A 플러스 B였고요. 불음에서는 C 플러스 D였죠. 자, 이렇게 써놓고 이거를 인수분해하자. 인수분해하면 AC 플러스 AT 플러스 BC 플러스 BD가 되고 그중 첫 번째 거는 CL은 35, BR은 79짜리, 즉 몰질량은 M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놈은 CL은 35짜리, BR은 81짜리. 그 다음 거는 CL이 37, BR은 79. 그럼 요 두 개가 합한 게 M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거는 37에 81이니까 얘가 M 플러스 4인 거. 자, 이렇게 해서 세 개 비크 확인됐고, A는 3, C 1이었고요. A는 3, D도 1이었죠. B도 1이었고요. C 1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다 값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존재비는 3대 3 플러스 1에서 4대 1 이런 식으로 되더라. 그러면 CL 하나, BR 하나 있는 화합물은 M과 M 플러스 2와 M 플러스 4가 3대 4대 1로 나타난다. 자, 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염소 원자가 3개가 있대요. 3개 있다. 그럼 아까 염소는 A 플러스 B였죠? 그럼 A 플러스 B가 3개. 그러면서 이거를 풀어내면 얘는 인수분해하면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우선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A만 있는 거, 얘가 바로 M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세 원자 중 하나만이 37짜리. 그래서 분자량은 M 플러스 2가 되고요. 두 개가 37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몰질량은 M 플러스 4가 되겠죠? 마지막 건 세 개는 B3는 얘는 세 개 모두 다 37짜리. 그러면 M 플러스 6. 그래서 피크는 총 4가지 나오게 되는 거고, A는 3이었죠? 그러면 3 대입하면 3의 세제곱은 3, 3은 9에 또 3을 곱해가 27. 그 다음에 3, 여기 또 3을 대입하면 3 곱하기 3에 제곱해서 역시 27. 그 다음에 A는 3 대입하고 B는 1. 그러면 9. 마지막 1. 해서 존재비. 자, 총 4개의 피크 나오면서 존재비는 27대 9대 1. 위에 건 3대 4대 1.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동연수가 어떤 것이 어떻게 있든 존재비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다. 자, 이 풀이법 쓰면 아주 요긴하게 복잡하게 있는 거 얼마든지 손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꼭 알아두시면서 자, 248번 문제 됐네요. 자, 이번은 249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제가 계산 실수하는 바람에 정답이 틀렸는데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정답 수정 좀 할게요. 자, 그러면서 문제를 보면은 현재 금속은 미관들랑 반응하여 MXYLY라는 창문을 만든대요. 그 다음에 이 창문의 조성을 알아내기 위해서 잡스 연속 변화법을 사용한대요. 그랬더니 M의 몰 분율이 0.4래요. 그리고 그때 최대 흑강도를 얻었다면 X 대 YB는 얼마니? 하고 있는데, 자, M의 몰 분율 하면서, 자, 화학식 이거일 때, M의 몰 분율 하면, 얘는 이렇게 계산돼요. 잡스 연속 변화법에 의하면, X 플러스 Y분의 X. 이것이 바로 M의 몰 분율이에요. 그냥 단순히 혼합물에서 몰 분율 구하는 공식과 비슷한 거죠. 이것이 바로 얼마다? 0.4다. 그러면 X 대 Y는 얼마니? 하면서, 자, 이거 풀어내면 X와 Y는 0.4와
그 다음에 0.6이에요. 그러면 B는 몇 대면 2대 3 이와 같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정답 수정 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250번 문제. 자, 이거는 암기형 문제인데, 자, 바로 원자 분광법, 아토믹 옵세션이라는 원자 분광법. 이게 바로 원소 분석하는 그런 건데, 여기서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한 바탕 보정을 해야 한다 하면서 이 바탕 보정으로 사용되는 실험 방법으로 적당한 걸 고르라는데, 여기 보시면 자기장을 이용해서 구한대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것 중 자기장을 이용한 바탕 보정이 누구냐 하는 건데, 우선 내부 표준법은 이것은 얘는 데이터 처리에 대한 거니까 이건 아니고요. 마지막 나머지 네 개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자, 이거는 우리 추가 이론에 있는 내용으로 우선 제일 먼저 첫 번째로 CID 영상에 인접한 화소하면 얘는 신호 없는 화소에서의 측정한 평균 바탕선 설정해서 신호가 없는 화소의 값을 기준으로 신호를 보정해서 하는 정확한 측정한다 이렇게 하는. 자, 신호 없는 화소 이런 얘기 나오면 우선 이제 키워드 몇 개만 여러분이 외운 다음에 암기해서 푸는 방법인데, 자, 바탕 보정 방법은 총 CID 빗살 토막 내기, 그 다음에 중소저 램프 바탕 보정, 그 다음에 지만 바탕 보정, 이렇게 총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이게 네 가지 있는데 각 네 가지를 전부 다 뭐 꼼꼼히 다 외우는 것보다 키워드 하나씩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CID 영상에 인접한 화소. 요 CID 화소 하면 이게 우리 그거 있죠. 카메라 그러니까 저기 우리 그냥 핸드폰의 카메라 같은 그런 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갑자기 왜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냐. 자, 그 저기 CCTV용 카메라 이런 거에 사용되는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신호가 없는 화소의 값을 기준으로 뭐 이런 말이 있으면 이게 바로 CID 영상 인접한 화소를 이용한 바탕 보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빗살 토막 내기는 자,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자, 현재 이렇게 빗살이 있는 원통을 회전시키는 거예요. 회전시키면서 빛을 이렇게 쏘이게 되면 홀 있는 대로 홀 있는 데가 센터 오게 되면 그때는 빛이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게 빛살이 돌아가면서 딱 그 다음에 막으면 그러면 빛이 안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빛살 토막 내기 이용해 가지고 바탕 보정하는 건데, 자, 이게 빗살이란 이 말이 바로 핵심이 되겠죠. 빗살이란 말이 이 말이 나오면 핵심인 거고, 그래서 빗살이 차단되지 않은 동안에 검적이 도달한 신호는 램프와 불법부터 나온 신호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불, 불 이런 식으로 바탕을 보정하는 거 그리고 빗살이라는 용어, 요게 이제 키워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뭐 여기 제가 쭉 그 서머리에서 넣어놨는데, 불꽃방충 신호와 원자선 신호 정확히 구분해가지고 분석의 정확성을 높인다 뭐 이렇게 하는데, 자, 빗살이란 말이 키워드예요. 자, 그 다음에 중수소 램프 바탕 보정해가지고 얘는 중수소 램프. 자, 이 말이 우선 나와줘야 되겠죠. 이 말이 키워드. 중소저 램프 D2가 바로 D가 바로 중소저죠. 그래서 D2 램프를 이용해서 램프를 번갈아가면서 사용해가지고 해서 흡광도 차이를 계산해가지고 분석하는 게 바로 중소저 램프. 그래서 키워드가 중소소, 이게 키워드. 너무 쉽죠. 이런 거는 구분하기 너무 쉽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지만 바탕 보정하면 얘는 자기장을 걸어줬다가 안 걸어줬다가 자기장 걸어서 빛을 회전시키는, 빛을 흐트리는 거죠. 흐트려가지고 신호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정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지만 보정 하면 돼요. 그러면 문제로 돌아와서 여기 보면 자기장이 이런 말 나와 있으니까 바로 누구다? 지만 바탕 보정이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이렇게 해서 250번 문제. 아무래도 이런 거는 사실 기계를 보면서 공부하는 게 제일 확실하고 좋은데, 분석화학에 나오는 아토믹 옵세션 내서의 바탕 보정하는 방법인데,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뭐 암기하는 게 뭐 키워드 몇 개를 가지고 암기하는 게 사실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제가 얘기했던 대로 키워드를 암기하자. 자, 됐네요.